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것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볼게요. div가 있고 여기다가 클래스 박스 1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1 램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박스 1에 자,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너비도 그냥 적당하게 마찬가지로 한 1000픽셀 정도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라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사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특정 부분의 너비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컨테이너의 너비를 우리가 설정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바꿔볼게요. div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라는 녀석의 너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의 너비가 있다 보면 화면이 줄어드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박스 1이 있어요. 박스 1을 하지 말고 이것도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헤더라고 씁시다. 헤더 똑같이. 그 다음에 탑바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MX 오토 테일윈드 문법으로는 뭐 MX 오토 이런 식으로 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탑바한테 걸기 전에 뭘 만들었었냐면 여기다가 미니드를 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컨미니드라는 이제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컨,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민, 미드. 자, 얘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컨테이너는 너비가 있는데 얘가 너비가 없다 보니까 화면이 줄어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 부모를 뚫고 나가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뚫고 나가기 때문에 뚫고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다가 솔리드 블루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탑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이 줄어들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이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지금 얘는 너비가 있지만 얘는 너비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너비만큼 있어서 얘가 지금 요거를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뭘 준 거예요? 컨미니드라는 걸 만들어서 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니드를 1000픽셀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너의 최소 너비는 요거 1000픽셀만큼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 삐져나가죠. 그죠? 안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삐져나간 거는 이 컨테이너가 이제 아우터위드, 이제 보더가 아우터위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 사이즈인 보더 박스를 주게 되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면 어쨌든 미니들을 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의 너비가 바뀌어야 된대요. 그러면 컨테이너의 너비가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누군가의 요청으로 1200픽셀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1200픽셀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삐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미니드도 마찬가지로 1200픽셀로 또 변경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쓰냐면 HTML, CSS에는 뭐가 있냐면 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요?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변수를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대시를 2번 쓰는 거예요. 2번. 변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미지수 x가 있어요. 그 미지수 x가 10이래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0 했어요. 요거 계산하면 뭐죠? 30. 끝이. 이게 변수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써놨냐? CSS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시를 2번 쓰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저는 이름을 사이트 위드라고 쓸 거예요. 사이트 위드를 1200픽셀로 쓸 겁니다. 근데 이 사이트 위드를 1200픽셀로 썼다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려면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지우세요. var. 그 다음에 소가로. 자, var이라는 건 뭐냐면 variable이에요. 변수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var 옆에다가 site width를 쓰게 되면 이 site width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즉 요거는 우리 눈에는 var site width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뭐랑 같은 거다? 1200픽셀이랑 같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컨테이너 위에다가 정의된 변수, 즉 무슨 말이냐면 컨테이너 부모가 컴미니드죠. 이 녀석의 부모가 얘잖아요. 탑바 컴미니드. 그죠? 그래서 이 변수 CSS 변수는 규칙이에요. CSS 변수는 부모 또는 조상한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의 해당 부모나 후손의 부모나 조상의 후손들도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컴미니드한테 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요 변수가 누구한테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냐면 컨테이너한테도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번거롭게 여기다가 사이트 위드를 또 만들지 않아도 요 사이트 위드라는 거를 여기다가도 적용하는 게 가능한데 어떻게 한다? 이 VA를 그대로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정의가 됐죠? 자, 정말 정의가 잘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요 녀석의 너비를 바꿔볼 겁니다. 자, 13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300으로 바꾸면 얘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도 같이 변경돼야겠죠. 어떻게? 보겠습니다. 자, 1300으로 바꾸니까 늘어났죠. 자, 좀 더 명확하게 줄여볼게요. 이번엔 600. 자, 600으로 줄이니까 어때요? 같이 변하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연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변수를 잘 활용하면. 그래서 900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900으로 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섹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섹션 하나 만들고, 자, 지금 이 탑바와 이 섹션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근데 형제 관계인 요 녀석한테 자, 보더도 칠해볼게요. 10픽셀 솔리드 블루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주지 말게요. 로렌만 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그냥 골드라이 해놓죠. 옐로라, 오렌지로 할까요? 자, 그러면 얘란 말이에요. 얘. 이 녀석이죠. 요거를 레드로 바꿀게요. 레드. 그죠? 그런데, 레드 너무 좀 그러다. 그냥 블루로 하고요. 살짝 띄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여기에 적용된 변수는 누구한테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 녀석의 후손한테만 접근이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컨테이너는 커뮤니티의 후손이 맞죠?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얘한테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이트 위드라는 거를 섹션한테 쓰고 싶다 해가지고 이 녀석의 너비를 이렇게 줘서 여기다 줬어요. var 사이트 위드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 안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이 부모한테 정의되어 있는 그 변수는 그 부모의 후손한테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바, 즉 커뮤니티한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변수는 누구한테만? 컨테이너 또는 그의 자식한테만 적용하는, 그의 후손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여기 안에서밖에 못 돌잖아요. 해당 변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 너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배경색이라든지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글씨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반영하고 여기다가 반영하면 그런 것들은 이 안에서밖에 못 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루트라고 씁니다. 자, 루트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는 모든 HTML 태그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위드도 제가 여기다 옮겨볼게요. 자, 여기다 옮기니까 어때요? 반영되죠? 보이시나요? 반영이 되죠?
자, 사이트 위드를 여기다가 반영을 했는데 여기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맞춰보세요. 제가 코드를 여기 사이트 위드를 이제 어쨌든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렇게 쓸까요? 루트에 선언된 변수는 모든 HTML 태그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해요. 접근 가능. 그러면 제가 여기를 사이트 위드를 900이라 했고 이 섹션 아트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500픽셀을 썼어요. 그러면 이 섹션이라는 요 녀석은 자기 안에 선언된 사이트 위드를 쓸까요? 아니면 루트에 선언된 사이트 위드를 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얘가 2번, 얘가 1번. 몇 번? 그냥 여러분들 생각되는 대로 말해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는 걸 겁내지 마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보이죠? 2번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루트에다가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루트가 물론 다른데 이제 전역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모든 HTML 태그에다 접근하는 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섹션 1한테 동일한 변수명이 있다? 그러면 섹션 1은 자기 안에 선언된 이 변수를 선택합니다. 그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냥 박스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지울 거예요. 저 지웠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사이트 위드는 루트에 정의되어 있는 사이트 위드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900픽셀이 정의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제가 여기다가 박스한테 사이트 위드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요거 코드는 위에다가 다시 옮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박스가 얘잖아요. 그럼 섹션 1이 뭐예요? 부모죠. 그죠?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그러면 제가 이 사이트 위드라는 거를 이렇게 선언해보는 거죠. 부모 앞에 500이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 사이트 위드는 누구 걸 선택한 거예요? 루트 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선언된 사이트 위드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선언된 사이트 위드를 선택한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변수의 이제 CSS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 특징. 자, 첫 번째.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다가 요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걸 이제 해당 대시라 해야죠. 붙여야만 사용 가능하다.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쉼표, 이제 다운표를 감싸가지고 이걸 앞에다가 붙여야 돼요. 앞에다가 이 녀석을 붙여야지만 사용 가능하다. 예시를 쓰는 게 좋겠죠. EX 사이트 위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여기다가 BG 컬러 이런 식으로. 제가 대시를 쓴 이유는 그냥 이제 이 단어와 단어를 분리하기 위해서 쓴 것 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제 CSS 같은 경우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제 요거를 대문자로 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는 떨어뜨려라. 만약에 하나만 쓰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앞에다가 반드시 이걸 붙여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태그의 부모 엘리먼트에 선언된 변수는 자식 또는 후손한테 적용 가능하다. 그렇죠? 적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에 선언된 변수는 모든 엘리먼트에 접근 가능하다. 그렇죠? 단 이런 게 있죠. 단 루트에 선언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부모한테 동일한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면 그의 자식 또는 후손 엘리먼트는 해당 부모 조상이라 합시다. 에게
선언된 변수가 정의된다.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사이트 위드가 루트에 선언된 거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섹션 박스의 부모인 섹션한테 이게 이제 정의되어 있다. 그럼 박스는 이 녀석을 선택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누구 걸 선택한다? 바로 루트한테 정의되어 있는 걸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루트에 선언된 변수는 모두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부모 엘리먼트에 선언된 변수는 자식 5월 후손한테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형제한테 적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외에 엘리먼트한테 적용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것만은 뭐 알아도 그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SS 변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